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흐름 챙겨보면서 내일의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일단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공포 탐욕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어제 방송에서 41포인트를 가리켰는데 오늘은 30포인트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공포 구간을 가리키고 있죠. 아무래도 현재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4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지금 3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20포인트대를 생각했던 걸 기억한다면요. 투자 심리는 분명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탐지수가 40포인트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현물 시장의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건 음수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도 혹은 관망 심리에 우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한 주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6일에 보면은 마이너스 0.6포인트에 있었지만요. 이제는 다시 빨간 그래프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음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양수로 전환이 된다면요. 미국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는요, 김치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표는 국내 거래소인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해외 거래소죠.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지 또 낮은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가늠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0일쯤 보면요. 마이너스 1.8%를 향했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와준 모습이죠.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확실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음수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요. 음수라는 건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한 매수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클래리티법 공직자 코인 금지라는 새로운 윤리 조항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공직자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립토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는 같은 길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점검해 본다면 양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저희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 봤던 것처럼 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일 때 66,000달러를 기록했었죠. 현재 보시면 65,7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01%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보시면 1,926달러 선 보이면서 전일과 좀 비슷한 추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그에 비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저희는 솔라나도 보도록 할 텐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80달러 선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77달러 선에 있겠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리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보시면요. 1.1달러대로 여전히 비슷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지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아직까지 솔라나랑 리플은 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쉬어갔던 만큼 추후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가 아직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부근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가격의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결정한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기관 자금 유입과 또 현금의 ETF 자금 흐름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가격 움직임보다 실제 얼마나 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지가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가격 구간은 어딘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의 코인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 도와드리고 있지만요, 방송 50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매도가 이런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앞으로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67.3K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70K까지 도전을 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저항에 다시 한번 막혀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관점을 오늘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XRP의 전망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경계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PI가 둔화되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알트땅 코인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우석 전문가님과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현재 XRP를 가장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XRP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의 리플은 월초 대비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하락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애초에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진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SRP만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받은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재점화가 됐고 그리고 신중한 거시경제 전망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의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자체가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CPI가 지금 좀 뭐 좋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CPI는 좋게 나왔는데 현재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대장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으로 인해서 리플 코인도 함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이 속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 현재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타점이라든지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데 네. 보통 투자를 할 때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망을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전망을 보고 나서 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이 투자라는 건데 일단 지금 XRP가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네.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더 하락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인 1,700원 그리고 1,780원을 뚫지를 못하고 밀려나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ETF 자금 유출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리플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지 구간은 1,600원 그리고 1,600원 30원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선과 패턴 목선이 겹치는 중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서 잘 방어를 해준다면 다시 1,780원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거래량을 조금 동반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래량을 동반한 1,700원 회복과 그리고 일봉 만가 마감 기준 1,780원 돌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1,600원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이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1,520원까지 추가 하락을 할 위험도가 있다 정도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가격 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600원에서 1,630원 피보나치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게 된다면 1,530원대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가격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이런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시간대 확인이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이용하시면 언제든 24시간 전문가 님의 다양한 가격 전략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리플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리플 코인이 이제 수혜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좀 멈춰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후 XRP가 네. 뭐 정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2,000원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보통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 표결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들어가는 건 8월 7일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약하자면 리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나 혹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1,6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월 초에 미국 상원의 법안 표결 결과를 조금 예의주시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XRP에 제대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현재 리플의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자세히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전략들 오밀조밀하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코인 시장이 특히나 올라가나 싶었더니 잠시 숨 고르기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정보방 잘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반등하는 수익을 또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메이저 코인이기도 하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리플과 비슷하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요새 조금 그래도 솔라나가 네. 조금은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급등한 코인들을 보면 솔라나 생태계 위주의 코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솔라나 최근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미국 솔라나 ETF, 최근 미국에 상장된 솔라나 ETF가 이번 달 대부분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I와 디파이가 생태계 성장이 됐죠.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이 AI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AI 프로젝트 그리고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요. 일단 우리가 솔라나가 지금 성장하는 4가지 핵심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수수료가 낮습니다. 자, 두 번째는 ETF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기관의 자금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RWA 그리고 디파이 AI가 유행이죠. 이제 생태계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발자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급등했던 코인들만 보더라도 솔라나 생태계 계열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많이 상승을 하면 급락코인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라나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솔라나 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 사실 요즘 코인 시장들을 보니까요. 솔라나로 인해서 같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왜 본 코인인 솔라나는 이렇게 차별화돼서 움직임을 보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 시장이 약세인데 네. 솔라나 혼자만 올라갈 네. 이유는 아마 좀 힘들거든요. 네, 유동성이. 보통은 대장주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엉덩이가 가볍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만 들어와도 움직이는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이제 우리가 생태계 코인들을 보면은 유동성이 조금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1억만 매수를 해도 쉽게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 코인. 그리고 최근에 뭐 솔라나 생태계 코인 중에 솔스티스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네. 제가 몇 주 동안 급등 코인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냥 급락, 지옥을 가버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엉덩이가 가벼운 코인들은 쉽게 상승을 하고 쉽게 하락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솔라나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솔라나 코인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낮은 처리 속도라든지 수수료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층을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WA 그리고 디파이 이런 AI 관련된 분야로 인해서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현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기관 자금 유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자 커뮤니티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으로 솔라나 코인에 대한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유입 여부가 솔라나의 핵심 여부가 될 것 같겠고요. 지금 생태계 확장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솔라나 코인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항상 저희가
항상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급등락 코인, 이 탑3 코인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3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하루 만에 무려 79%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타점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급등한 코인으로 네. B3를 가지고 왔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조금 신규 진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25% 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지금 한번 진입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항상 이제 이 매매라는 거를 진행을 네. 할 때 따지는 게 우리가 손익비를 맞습니다. 따지잖아요. 네.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지지 구간에, 변곡 구간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면 진입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재차 손익비. 당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손절 라인이 여기인데 지금 지지 라인도 여기죠.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여겨보시다가 손절 기준만, 이 라인이 무너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죠. 네. 손절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시면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래량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양봉 거래량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재차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거 강조를 드렸었는데 전략만 잘 따라갔다면 손실을 보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손익비다라고 강조를 주셨고요. 어떤 코인이든 전략을 잡을 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지지선 라인을 확인한다면, 손절 구간까지 잘 체크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이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급등 코인과 관련해서요, 전문가님이 보태주시는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서 또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급등락 코인들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또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코인 카이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토 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카이토 코인은 이제 7일 동안 네. 43% 많이 올랐죠. 네.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계속 올랐어요. 네. 계속 올라서 지금 뭐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저스트랑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네. 얘도 이제 요새 유행하는 AI 섹터 계열입니다. AI 계열이고요. 일단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 먼저 알아보면 일단 유통 물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통 물량에도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급등으로 인해서 추격, 매수 물량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한 상승 추세 속에 있는데 현재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조정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조정을 좀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급락 코인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급락 코인으로 가지고 왔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단타 목적이 아닌 뭔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섹터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만 기대감이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차트 흐름 자체가 양호하고 거래량을 제가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틀 연속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우리가 피보나치 382, 114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140원이라고 하면 여기 정도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내려도 다음 주에는 급락 코인으로 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추격 매수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타점을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이토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코인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도 사볼까 이렇게 포모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순간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급락 코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카이토 코인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자세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아래 정보방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타점에 대해서 많은 꼼꼼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급등 코인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캐시가 무려 3일 만에 66%나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캐시라는 코인도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네, 코인 맞습니다. 중에 하나인데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계열입니다. 비트코인 계열이고 일단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급등을 한 다음에 또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일단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왜 급등을 했는지를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계열의 지금 순환매 그리고 저항 라인의 기술적 돌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저항 구간에 막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막혀서. 네.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한들 다시 한번 위에서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요 지지 구간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위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가 진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제 차 지지 구간을 뚫혀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손실률이 거의 한 70%예요. 예,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진입 타점을 노려본다면 적어도 한 이 밑라인까지는 내려와야 한번 진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캐시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움직여도 우리가 마이너스 70%, 80%이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수익도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수익보다는 손실을 방어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 진입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캐시를 급락코인으로 찾아뵐 때쯤에는 제가 한번 진입 타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캐시 전망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요.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달아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부터 하락세가 나오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거기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정확하게 지금 매물대에 막혀 있다.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자리를 뚫지 못하면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또 타점 궁금하시면 언제든 아래 정보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인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최근에 많은 급등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코인, 바로 세이프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죠. 네, 세이프 코인도 제가 급등 코인으로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7일 동안에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3 계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와서 지금 지지 주요 변곡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전의 코인들보다는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저항 구간이 각각마다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 막히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는 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손익비입니다. 손익비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손익비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변곡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왜 급락을 했나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차익 실현을 할 때 매도 물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숏 물량도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 주요 지지 구간, 손절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매도세로 볼륨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도 투자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AI나 혹은 RWA처럼 시장의 강한 테마에 속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호재가 없다면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솔직히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된 전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던 만큼 급락세가 크게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정말 유의하는 게 좋은데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AI 코인이라든지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도 많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웹3 관련 코인인 이런 코인도 잘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차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간 차트를 또 놓칠 수가 없겠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가 저번 주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조금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64.7K, 지금 현재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 건강한 조정이려면 우리가 65.2K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고 65.2K를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밑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뭐 두 가지 정도의 뭐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 그리고 70K를 다시 한번 도달할 확률,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하락 파동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만약 여기가 지금 67.2K가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면 다시 한번 57K까지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현재 여기서 다시 65.2K를 맞고 재차 67.2K의 저항에 맞춰서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다가 무너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뭐 70K를 도전하러 가든 57K를 도전하러 가든 별 상관이 없는 게, 손익비 따지고 그냥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타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별로 저는 뭐 앞으로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박스권 안에서의 방향성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려면 비중을 조절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만 잘 진행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65.2K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요, 뭐 다양한 접근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65.2K를 지지하고 지금 현재 67.2K가 저항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지금 자리는 박스권 속에 있는데요. 이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타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정보방에서 네, 다양한 가격들 잘 치밀하게 받아가시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주기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차트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또 서서 네.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이 또 이제 서서 강의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디테일한 매매 전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또 만나보시죠.
네일코인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꼼꼼하게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주로 보는 이유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모든 코인들이 아무리 뭐 유행하는 섹터가 있다고 한들 메이저급 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만 조금 눈여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비트코인 월봉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월봉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고래 기관급들은 이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월봉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7월 말 그리고 이제 8월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죠. 지금 현재는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이 우리가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봉도 양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요 저항 구간은 이 71.3K 그리고 73.2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지 구간은 49.2K에서 54K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이 54K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54K가 주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54K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는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고요. 이 주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요 라인들을 보면 73.2K에서 76.2K가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65.5K가 지금 현재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8K가 이전 저점이었고 현재는 약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역회된 숄더가 컨펌이 됐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저항 라인은 67.2 정도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여기는 저는 변공 라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2K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69K, 70K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67.2K도 도달을 못하고 66.69K에서 막혀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시간봉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매매를 한 타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조금 고집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66 그리고 65K 정도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주요 변공 라인이 이 67.2K의 부근에 있죠. 그래서 손익비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롱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본 상황이고요. 일단 음봉 확인 후에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그리고 박스권이 돌파했을 때 롱 포지션 매수했으면 이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4.7K를 제가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추세가 변경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6.9K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일단 제 관점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67.2K를 돌파를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7K 정도까지도 오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다 67.2K, 67.3K에서 숏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자리를 주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7.2K를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69K까지 상승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향후 58K가 저점일 확률이 있고 그리고 다시 58K가
무너질 확률이 있는 시점에서 지금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죠.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58K가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자, 지금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61.8K 그리고 66.9K라는 이 5K 안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층부, 하층부로 나누어서 매매를 보통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 변곡 구간이 64.7K였고요. 그러면 현재 가격대가 조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65.5K인가? 그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65.2K가 또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다시 한번 67.2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현재 손익비적으로 따졌을 때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손절 기준은 당연히 이 65.2K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롱 포지션 진입했는데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66.9K 부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66.9K, 67.2K를 돌파를 하고 나서 70K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막혀서 62K까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만약에 제 관점이 조금 틀리게 되는 시점은 67.2K를 강하게 돌파하고 68K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이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가 저점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들, 주요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설정해 놓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무너지면 좀 위험해지는구나 정도를 인지하시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 이 장세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큰 손실을 볼 때가 어느 때냐면 이상한 신념을 가졌을 때, 뭔가 맹신을 할 때, 믿음을 가졌을 때가 큰 손실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58K가 무너질 가능성만 보고 있다면 70K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58K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제가 풀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저 또한 큰 손실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요 라인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RSI 수치를 체크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말씀하신 게 하락 파동 계속 얘기하는데 제 주변 분들도 하락 파동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그런 파동을 믿지 않습니다. 파동 보고 투자해가지고 수익 보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동 같은 걸 믿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신념이 생겨요. 이건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손실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항상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체크해야 될 라인 66.9 그리고 65.2 이 라인들 생각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인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과 차트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50달러, 2000달러 이 선에서 저항에 막혀서 현재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과 현재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현재 65.5K 비트코인이 65.5K인 시점에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1827달러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강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박스권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얘도 지금 1500달러, 1560에서 1620달러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얘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주요 라인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매매를 진행할 때 추천드리는 비중은 항상 5%입니다. 비중은 5%로 진입을 하시는 게 우리가 추가 매수를 2번을 진행하더라도 총 비중이 20%가 되죠. 그래서 20%는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20%를 투자를 했으면 20%를 다 손실 볼 각오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각오를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뭐 그냥 계속 손실만 봐요. 조금 뭐 내려오면 손절하고 조금 내려오면 손절하면 손실만 계속 봐요. 그래서 20% 잃을 각오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가격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67.2K를 지지한다. 지지선 65.2K라는 지지선 라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67.2K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준다면 69K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요 라인 거래량 RSI 꼼꼼하게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 무엇인지 히든코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히든코인 한번 만나보시면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이 145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빗각을 그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여기 이 지지 구간을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요. 이전에 저스트란 코인이랑 굉장히 차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빗각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하늘을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이 빗각이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우리가 보통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추세를 그냥 따라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추세를 따라가는 게 손실을 좀 덜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틀에서 추세를 보고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큰 틀에서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고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확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방 입장하셔서 많은 자세한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자산 가치의 상승, 하락 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